안녕하세요, 스님. 네. 저는 행복학교 마음편에서 공부하고 거래를 하지 말고 사랑만 해야 하는데 사랑이든 물질이든 주면 계속해서 더 달라고만 하는데 네. 지치고 결국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. 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. 그럴 때 안 주면 돼요. 네. 제가 말한 성격상 제가 말하는 거는 "내가 줬다. 달라. 내 거 알아달라." 이렇게 거래하지 말란 얘기지. 그러니까 안 주는 거는 거래 아니잖아요. 안 주면 돼. 그러니까 당연히 주면 계속 달라 그러는 거는 인지상정이에요. 인도 가서 한번 아이들이 구걸할 때 따라다서 박시시 박시시 할 때 내가 한 푼 줬다.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준 사람 따라다닐까 안 준 사람 따라다닐까? 준 사람이요. 예. 자기도 돈을 빌려보면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렸었을 때 한 번 빌린 사람에게 다음에 또 빌리기 쉬워요. 안 빌려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빌렸으니까 이번에는 안 빌려준 쟤한테 빌리자 이렇게 됩니까? 전에 빌려준 사람한테 빌리자 그럽니까? 빌려준 사람한테 그런 줄게요.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해요? 주면 당연히 계속 달라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움이다. 그게 무슨 내가 얄미운 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움인데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 없으면 안 주면 되지.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할 필요가 없다.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. 계속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. 내 줬으니까 니 내 공 알아달라. 내 그때 너 도와줬는데 너 내 은혜를 모르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꼭 주고 못 줄 수 있으면 아이고 미안하다. 뭐 없다. 안 그러면 있어도 넌 못 주겠다.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그게 뭐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따질 게 없어. 절에 스님이 달라 그래도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죄송합니다 스님 없어요 이러든지 하는 일본이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러든지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. 알겠습니다. 별일 아닌 것 같고 그래. 내 거 갖고 왜 내가 고민을 합니까? 내가 남 집에 돈 빌리러 갔을 때 빌리러 간 사람이 전전긍긍하지 자기는 자기 거 주면서 전전긍긍한다니까. 바보 중에 쌍바보예요. 줄 수 있으면 그래 서라 이렇게 주면 되고 그러니까 빌려는 주지 말란 얘기예요. 특히 친한 사이에는 빌려주는 건 안 좋다. 그냥 줘야지. 빌려주면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.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렸다. 이 친한 사이에 빌렸다. 이자도 없이 빌렸다. 그리고 이쪽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서류 쓰고 각서 쓰고 이자 물기로 하고 빌렸다. 그럼 설령 내가 돈을 생겨도 어느 거 먼저 갖겠어요? 무이자로 서류 없이 그냥 빌려준 형제나 친구 돈 먼저 갖겠어요? 이자 많이 주기로 한 사람 거 먼저 갖겠어요? 이자 주는 쪽이겠죠. 그래. 그러니까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한테 빌려주는 거는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. 근데 스님, 그건 그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. 그거는 네네. 이치적으로 못 받을 확률이 높다. 그러니까 못 받을 확률이 높은 거를 해놓고 받으려고 하면 결국 미워지고 원수된다. 돈은 돈대로 읽고 원수되니까 내가 거래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어렵다니까. 그래 형제간에 친구지간에 그냥 1,000만 원 빌려달라면 100만 원이라도 아이고 1,000만 원 넣고 100만 원이라도 써라 이러고 끝내야지. 거기에 빌려주는 그런 거래, 빌려주고 받겠다는 게 거래고 두 번째 주더라도 내 공을 알아라 하면 이거 거래예요.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은혜를 모른다, 배신한 놈이다 이렇게 원수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 없으면 주지 마라 이 얘기예요. 더 얘기해 보세요. 네.
저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러는데 젊은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저희 엄마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어른을 공경해야 되니까 제가 알아서 수족처럼 이렇게 챙겨드리고 어디 가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또 차로 모시고 다니고 또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상 친절이 이렇게 몸에 배었다 그럴까요? 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드리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고마워, 아이고 고마워, 미안해, 막 이렇게 하시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걸 이제 당연하게 예, 생각하시고 또 더 해달라고 요구도 해주시고 또 왜 더 안 해주나라는 그런 또 이렇게 예, 인상도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즐겁고 기뻐요.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. 그런데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인제 '이건 아닌 것 같은데.'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 좀 안 해 드리게 되면 인제 좀 이렇게 안 좋아지시죠.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특히 그래서 보면서 저도 지금 이제 60이 넘었지만 '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기 힘들겠다.' 이렇게 저도 나이 더 들면 예 '이렇게 되지 말아야지.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남한테 신세 지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하려고 해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일까요? 아니요. 그게 사람이 다 그래요. 아 네. 사람이 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돈을 100만 원 줬다. 그러면 엄청나게 감사하겠죠. 근데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준다 하면 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. 근데 첫 번째 받는 달, 두 번째 받는 달, 세 번째 받는 달 해서 1년 정도 받으면 받을 때마다 그것이 더 고마워질까? 고마움이 감퇴할까요? 네. 감퇴하겠습니다. 2년 정도 지나면 어떨까?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. 3년 지나면 어떨까? 더 바랄까요? 아직도 100만 원이가 이러겠지. 올려줄 때 안 됐나? 아직도 100만 원이가. 이래서 불만을 토로하겠죠.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.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. 모든 사람이 다. 자기도 그래.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. 왜 자식이 부모를 미워합니까? 원망합니까? 자식이 부모한테 해준 건 없고 전부 부모한테 받았는데. 그랬는데 받는 건 당연하고 더 달라 그래서 안 주니까 지금 불만인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할머니가 나쁜 것도 아니고 늙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다. 그건 자연스러움이다. 그래서 자기같이 친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친절해놓고 자기가 또 그 사람들 욕하고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알아요? 인도에 가서 제가 예를 들 때 한번 보세요. 아이들이 박시씨 박시씨 이래요. 그럼 스님이 안 주고 가. 그러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이 스님 애들이 저렇게 달란데 좀 주지 왜 그래요? 그래 학교 선생 특히 여선생님들이 더 그래요. 아이고 애들 불쌍찮아요. 그러면서 줘. 근데 얘가 받고 가면 괜찮아. 근데 또 따라와서 또 달라 그래. 그럼 어떤지 알아요? 너 아까 받았잖아. 너 저리 가. 너 받아놓고 왜 그래? 이래요. 근데 너 막 계속 달라 그러면 이제 어때요? 아, 이 애들 나쁜 애들이 되게 버릇 나빠지겠다. 안 줘야지. 야, 너가 안 줘. 이래요. 그 애 나무래. 나는 주지도 안 하고 그런 애들도 안 나무래. 달라는 건 지 자유고 주고 안 주건 내 자유고 그 아이는 그거 10루피 받아가지고 그 100원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걔 그거 만족하겠어요? 더 달라 그러지.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자기도 뭐 한꺼번에 차를 한 대 사줘 버렸다는데 집을 한 대 사줘 버렸다는데 하면 더 달라 안 그러지. 그 차 좀 태워준 것 같고 뭘 당연히 늘 차 필요하면 타고 가자고 그러니까 늘 그럴 생각을 하지. 그 집에 얘기하면 난 차 타고 갈 수 있어. 근데 어느 날 가자는데 안 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. 또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요. 내가 인도에 가난한 아이들의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었어. 학교 오라 그래도 안 와. 사탕 줘가면서.
애들을 학교 오게 했어. 얘들이 초등학교 졸업했어. 중학교 가고 싶어해. 그러면 중학교 안 보내주면 학교 다닐 때는 고마워했지만은 중학교 안 보내주면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? 섭섭하겠지. 섭섭하고. 그럼 뭐 섭섭하고 말아. 근데 얘들을 중학교 보냈어. 그럼 고등학교 더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? 가고 싶죠. 고등학교 안 보내주면 욕해.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? 가고 싶겠지. 근데 대학 안 보내주면 얘들은 바로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니까 해꾸지. 안 보내준다고. 뭐 여기 와서 뭐 좋은 일 한다는 거 해놓은 게 뭐 있노? 어?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. 그 배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. 그거는 처음부터 손을 댈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걸 알고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안 할 거냐? 아니다. 아이들이 공부를 해가 기술을 배워가 나를 해치더라도 이 아이는 배울 건 배워야 된다.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. 그래야 거기 가서 그 주민들 잘 알아서 사는데 괜히 가서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그 나쁜 놈들이라고 그 동네 애들이 못 쓰겠다 그런 얘기를 왜 하나? 그러니까 아예 그러려면 손을 안 대야지. 섭섭해하면 아이고 미안하다. 내가 이까지밖에 능력이 안 된다. 아이고 그래 대학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게 예산이나 규정이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. 아이고 죄송해.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는 관점을 지금 못 잡고 있어.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할머니 잘못도 아니고 노인 때문에도 아니고 사람이란 게 본래 그래. 사람이라는 게. 그래서 다 부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. 남편 아내가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 아내에 불만이 있는 거는 남편과 아내가 자기한테 손에 끼쳐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남자는 아니야. 내가 원하는 부모도 아니고. 그래서 다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. 그 길 가는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. 아이들이 오토바이 사달라 해가 안 사주면 엄마하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러잖아. 엄마는 뭐 너를 위해서 위험하다 그렇다. 뭐 우리 형편이 안 된다. 그래 봐라 걔는. 우리 반 누구는 우리 집보다 못 사는데도 오토바이 사주더라. 이렇게 나오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하면 돼. 그때 할머니가 더 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할머니 죄송합니다. 제가 더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형편이 안 됩니다. 아이고 죄송해요. 이렇게 말해야 돼. 자기가 제대로 했으면. 그 자기는 자기 기분이야. 내가 해주고 내가 기분 안 된다고 욕하고. 할머니는 아무 죄가 없어. 그 동네 아이들 구걸하는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. 걔들은 그냥 외국인 오니까 한 푼이라도 얻으려고 박시시 하는데 지가 맘 내가지고 지가 또 지 원칙 안 지킨다고 욕하고. 이거를 내가 스님이 할 말은 아니지만은 좀 속된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 기분에 놀아나서 지랄 발광하는 수준이에요. 알았어요? 네. 다 지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것저것 잘해주다가 뭐 몇 번 잔소리하면 어때요? 아이고 막 밥이나 해주면 드시고 구경이나 시켜주면 하고 막 이따 가시면 되지 왜 잔소리를 하냐 이래. 할머니가 무슨 뭐 보리자루요? 나무 토막이요? 가만히 있게. 그것도 사람인데.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것저것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.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식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 지 기분에 좋은 일 한다고 설치다가 지 한계를 넘어서니까 욕을 하는 수준이다. 그러니까 그 할머니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늙음하고도 아무 관계 없고 자기가 지 기분에 놀아나다가 지푸레 꺾여가지고 지금 욕하는 수준이다. 이렇게 독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.
아니에요. 잘 알아들었습니다. 알아들었죠? 이렇게 딱 네. 알아들으면 이제 친절하게 해주고 해달라는데 못 해주면 아이고 할머니 죄송해요. 아이고 해주드리면 좋은데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해요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아이고 미안해요.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 돈 빌리러 왔을 때도 그렇게 뭐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흥분해가 과잉친절도 하지 말고 또 뭐 내 생각 벗어난다고 욕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좋다고 어제 투표한다고 손가락 찍어놓고 또 좀 있다가 또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? 손가락 잘라야 된다고 또 난리 피우고 그러잖아.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. 자기 기분에 놀아나는 거지 그게 객관적 사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. 해결이 됐어요? 네, 명심해서 앞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. 뭐 네, 달 대체할 감사합니다. 것도 없어. 그 남의 인생에 가능하면 간섭하지 마. 그 간섭이야 그게. 가만히 있는 사람 괜히 차 태워가 데려다 주고 또 나중에 가겠다는데 또 안 태워주고 그러지 말고 다 내가 신경 안 써도 그 사람들 다 지 알아서 살아. 아시겠어요? 네,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는 해드리고 못 해주면 죄송합니다. 그러고 말아야 돼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스님. 네. 제가 저기 인도에 사람들을 파견해 보면 막 가서 처음에는 막 불쌍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 애들이 막 약도 훔쳐가고 뭐도 훔쳐가고 막 시킨 말도 안 듣고 이러면 막 욕을 하고 이런 애들을 왜 돕느냐 그러고 그래요. 그 가난하니까 훔쳐가지. 가난하니까. 그래서 온 동네 가보면 학교에 있는 연장이란 연장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. 아시겠어요? 밥그릇은 밥그릇, 숟가락은 숟가락,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. 그게 무슨 특별한 잘못이 하나 없으면 그래 돼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잘 간수하고 일정한 거는 뭐 흘리고 이제 그 자전거를 훔쳐간다든지 이제 좀 큰 도둑은 맞고 아시겠어요? 잔잔한 거 그런 거는 뭐 그래서 어떤 데는 밥을 줄 때 아예 그냥 밥 먹고 그러건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러걸 싹 수천 벌을 사와가지고 수천 명의 밥을 먹이고 밥 먹은 그릇은 각자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릇 공급도 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. 그걸 가지고 시비하면 그러니까 도와주러 와서 욕하게 된다. 그럼 그건 뭐예요? 도와주러 와서 불쌍하다고 도와주러 와놓고 나중에 또 욕을 하고 그 자기 인생이지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. 막을 건 딱 막고 창고를 탄탄히 지어가지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는 아주 단단하게 보관하고 좀 잃어버릴 만한 거는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인생이라는 거는. 자, 심화 과정에 우리 행복학교는 첫째 뭐가 있다? 마음 편이 있어요. 첫 번째 단계가 마음 편. 내 마음 어떻게 관리할 거냐. 두 번째 단계가 관계 편이에요. 사람 관계, 인간 관계 어떻게 맺을 거냐. 세 번째가 이제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의 정의나 이런 것도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심화 과정이 있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첫 번째 단계 마음 편에 참가하신 분인데 마음 편에 참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. 이제 조금 공부해가 심화 과정까지 가시면 이제 이런 정도는 별 거 아니에요. 저는 아까 질문 드린 거기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드시면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챙겨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다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. 근데 그 고정관념을 스님께서는 인간은 사람은 다 그렇다로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깨져서
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앞으로 네, 고정관념 갖지 않고 이렇게 공평하게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성격적으로 과잉친절이 앞으로 큰 고통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과잉친절을 부리지 마세요.